여기 안 맞아 보이는 두 숫자가 있어요. 미국 정부가 작년에 인텔에 넣은 돈은 89억 달러.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내가 인텔로 44조 원을 벌어줬다고 자랑해요. 13조 원 넣어서 1년도 안 돼 그 가치가 몇 배로 뛴 거예요. 89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대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 돈이에요. 그 큰 돈을 정부가 한 회사 주식에 넣었고 그게 잭팟이 됐다는 거예요. 정부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인텔만이 아니에요. 히토류 회사, 양자 컴퓨터 회사, 철강 회사까지 미국 정부가 직접 주주로 들어간 회사가 줄줄이 있고 그 주가가 거의 예외 없이 뛰었어요. 한 곳은 발표 당일에만 238% 폭등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투자자가 진짜 멈칫해야 할 장면이 나와요. 이 정부가 주주가 된 회사 명단에 한국 회사가 이미 한 곳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선 그 다음 후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야 해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혹은 사려는 삼성하이닉스 이 뉴스에 지금 뭘 해야 하나, 휩쓸려서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오늘은 이 질문의 끝까지 답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제해결사예요. 지갑 지키는 신호, 팩트로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다들 흥분하는 트럼프 밀어주기를 막연한 기대 대신 정확한 사실과 내 계좌 행동까지 한 쌍으로 엮어서 풀어드릴게요. 오늘 딱 세 가지만 가져가세요. 첫째, 미국 정부가 주주로 들어간 회사들의 진짜 공통점이 뭔지. 둘째, 한국 회사는 정확히 어떤 구조로 들어갔고 삼성하이닉스는 왜 거론되는지. 셋째, 그래서 내 계좌는 지금 뭘 해야 하는지예요. 오늘은 이렇게 상상하며 들어주세요. 미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힘센 큰손이 돼서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거나 안 담아요. 나라 안보에 꼭 필요한 물건만 콕 집어 담아요. 이 큰손이 어떤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사람들이 저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따라 사서 그 물건값이 뛰어요. 지금 그 장바구니에 한국산 물건이 하나 담겼고 다음 후보로 삼성하이닉스가 거론되는 거죠. 이 큰손의 장바구니 하나면 오늘 끝까지 안 헷갈려요. 끝까지 보시면 비슷한 뉴스가 또 떠도 휩쓸리지 않아요. 이게 진짜 들어갈 신호인지 그냥 분위기인지 스스로 구분하고 내 계좌를 어떻게 다룰지 판단이 서요. 그럼 큰손이 장바구니를 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풀어볼게요. 큰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왜 갑자기 장바구니를 들었을까요? 원래 주식시장엔 깨지지 않는 룰이 있었어요. 정부는 심판, 기업은 선수, 심판이 직접 한 팀의 주주가 되는 일은 없었어요. 보조금 주고 세금 깎는 거기까지가 정부 역할이었죠. 그런데 그 룰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심판복을 벗고 그라운드에 선수로 들어와 이 회사 주주는 내가 할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에요. 미국의 미래가 걸렸다 싶은 회사들만 콕콕 집어서요. 사례를 숫자로 하나씩 볼게요. 시작은 인텔이었어요. 작년 8월 정부가 89억 달러의 인텔 지분 약 10%를 가져가 최대 주주가 됐어요. 핵심은 방식이에요. 원래 현금으로 줄 반도체 보조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바꿔서 받았어요. 공짜로 주고 끝이 아니라 준 만큼 주식으로 챙긴 거예요. 여기서 왜 굳이를 붙여볼게요. 왜 굳이 보조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았을까요?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그 이익을 정부도 같이 먹겠다는 계산이에요. 실제로 13조 원 넣은 지분이 1년 안 돼 2배 넘게 불어났어요. 정부가 자선이 아니라 투자를 한 거죠. 다음은 히토류 회사 MP머티리얼즈예요. 작년 7월 국방부가 4억 달러로 지분 15%를 가져가 최대 주주가 됐고 발표 당일 주가가 50% 폭등했어요. 히토류는 전투기 전미사일 전기차에 다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데 이걸 거의 다 중국이 쥐고 있어서예요. 그런데 MP머티리얼즈엔 더 중요한 게 붙었어요. 정부가 지분만 가져간 게 아니라 10년간 일정 가격 밑으론 안 떨어지게 보장하고 10년간 제품을 사주겠다는 실물 계약까지 붙였어요. 이 딸려온 계약이 왜 핵심인지는 뒤에서 다시 짚을게요. 일단 기억해 두세요. 철강 회사 US 스틸은 방식이 또 달라요.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약 150억 달러에 인수하려 하자 트럼프가 승인해주는 대신 황금주 한 주를 챙겼어요. 황금주는 지분은 한 주여도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주식이에요. 한 주만 갖고도 이 공장 못 닫아 이건 못 팔아 하고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통제권을 쥔 경우죠.
큰 손이 장바구니에 담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해요. 어떤 건 돈을 벌려고, 어떤 건 핵심 산업을 통제하려고 담아요. 그리고 광물 회사들도 줄줄이에요. 리튬 회사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을 가져갔고, 알래스카 광산 회사 트릴로지 메탈스는 지분 10%에 추가 매입권 7.5%까지 확보했어요. 이 트릴로지 메탈스가 바로 발표 당일 238% 폭등한 회사예요. 하루 만에 주가가 3배 넘게 뛴 거예요. 양자 컴퓨터도 빠질 수 없어요. 올해 5월 상무부가 양자컴 회사 9곳에 한꺼번에 20억 달러를 넣겠다고 했어요. 발표 직후 관련 회사 주가가 30% 넘게 튀었고요.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 글로벌 파운드리스 지분도 일부 가져갔어요. 이쯤 되면 패턴이 보이시죠? 미국 정부가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그 회사 주가가 거의 예외 없이 튀어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에 정부가 손대면 오른다는 말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사냥꾼이고 한 발 더 들어가야 해결사예요. 진짜 중요한 건 왜 하필 이 회사들이냐예요. 이 회사들 어쩌다 뽑힌 게 아니에요. 큰 손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면 담긴 물건들의 공통점 4가지가 칼같이 겹쳐요. 이게 다음 후보를 추리는 진짜 근거예요. 남들은 어느 회사가 담겼나를 보지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담기나를 봐야 해요. 첫째, 전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이에요. 반도체, 히토류, 양자컴, 철강, 리튬. 평범한 소비자의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어요. 전쟁 나거나 공급이 끊기면 나라가 휘청하는 분야들만 골랐다는 거예요. 둘째, 전부 중국 의존을 끊는 회사들이에요. 지금 히토류 정제의 9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어요. 중국이 안 팔아 하는 순간 미국 무기 공장이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밖에서 특히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에 직접 돈을 넣은 거예요. 셋째, 원래 주던 보조금이나 법적 권한을 지분으로 바꿨어요. 인텔이 보조금을 주식으로 바꾼 게 딱 이거죠. 넷째, 그 분야 미국 대표 챔피언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인텔은 미국 유일의 대형 반도체 제조사, MP 머티리얼즈는 미국 유일의 통합 히토류 회사예요. 자, 그래서 행동은 이거예요. 앞으로 정부가 어느 회사 담았다는 뉴스가 뜨면 회사 이름부터 보지 말고 이 4기준에 맞는지부터 따져보세요. 안보, 탈중국, 밤 보조금의 지분, 전환 챔피언 만들기. 4개에 맞으면 진짜 후보, 안 맞으면 그냥 테마성 소문일 가능성이 커요. 이 4가지 기준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큰 손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잣대가 바로 이거니까요. 그럼 이 기준으로 이미 장바구니에 담긴 한국 물건은 정확히 어떤 구조로 들어갔는지 다른 데서 잘 안 짚어주는 진실부터 볼게요. 큰 손의 장바구니에 이미 담긴 한국 물건, 바로 고려아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잘 안 알려진 진실을 정확히 짚을게요. 많은 분이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지분을 가져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이래요. 미국 정부가 손댄 건 고려아연 본사 지분이 아니에요.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에 짓는 제련소, 그 미국 현지 운영법인의 지분이에요. 합작법인을 따로 세웠고 거기에 미국 전쟁부가 최대 주주로 40.1% 들어간 구조예요. 게다가 정부가 가져갈 권리도 디테일이 있어요. 워런트, 즉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당 1센트라는 거의 공짜 가격에 행사해서 그 미국 제련소 운영법인 지분 14.5%를 가져갈 수 있게 해뒀어요. 본사가 아니라 미국 안새 공장을 매개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왜 굳이를 붙여볼게요. 왜 굳이 고려아연이었을까요? 고려아연이 중국을 빼고 핵심 광물을 재련할 수 있는 세계에 몇 안 되는 회사거든요. 미국 제련소에서 비철금속 13종을 만드는데 그중 11종이 미국 안보에 직결돼요. 앞에 4기준에 완벽히 맞죠. 이 구조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본사를 통째로 미국이 가져간 것과 미국 안에 짓는 새 공장 지분을 가져간 것은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걸 구분 못하면 삼성 하이닉스도 곧 본체가 미국에 넘어갈 것처럼 오해하게 돼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도 시장 반응은 뜨거웠어요.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손잡는다는 발표가 나오자 주가가 하루 만에 27% 폭등하며 신고가를 찍었어요. 인텔이 그랬고 트릴로지 메탈스가 그랬고 고려아연도 똑같았어요. 큰 손이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일단 값이 뛰는 패턴은 분명해요. 그래서 행동은 이거예요. 고려아연 같은 뉴스를 볼 때 폭등 숫자에만 흥분하지 마세요. 그 지분이 본사 지분인지 미국 현지 법인 지분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본사가 아니라 현지 법인이면 그건 회사 전체가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 호재라는 뜻이라 영향 범위가 달라요. 자, 그럼 다들 궁금해하는 다음 후보, 삼성 하이닉스 차례예요. 시장에서 이 이름이 나오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어디가 약한지를 같이 봐야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씩 채점하듯 따져볼게요. 먼저 삼성전자예요. 미국엔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돈을 걸고 이 일이 일어날까를 베팅하는 곳인데 미국 정부가 올해 안에 지분을 가져갈 회사 후보 18곳 명단에 삼성전자가 올라 있어요. 확률은 약 18% 수준이에요. 이 18%를 똑바로 읽어야 해요. 일상 단위로 바꾸면 주사위를 던져서 특정 숫자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한 정도예요. 즉, 가능성은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82%라는 뜻이에요. 거론은 되지만 확정은 아니다. 딱 그 단계라는 거죠. 이 구분이 오늘 가장 중요해요. SK하이닉스는 폴리마켓 명단엔 없지만 다른 움직임이 있어요. 미국 국무부 서열삼 위인 후커 차관이 SK하이닉스 경영진과 회동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AI 메모리 공급망 협력과 미국 투자 확대를 논의할 거란 관측이죠. 단, 이것도 회동이지 지분 인수가 아니에요. 왜 두 회사가 거론되냐면 앞에 네 기준에 잘 맞아서예요. HBM 같은 AI 메모리는 이제 단순 부품이 아니라 AI 시대의 안보 자산이에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HBM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상 삼성 하이닉스 둘뿐이거든요. 게다가 둘 다 중국이 아닌 한국 참 미국 기반이고 미국에 이미 공장을 짓고 있어요. 안보, 탈중국, 미국 투자까지 딱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시장이 다음은 메모리 아니냐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곧 담길 것 같죠? 그런데 반대쪽도 똑같이 봐야 해요. 왜 쉽지 않냐면요. 첫째, 삼성 하이닉스는 외국 회사예요. 미국이 외국 회사 본체 지분을 직접 가져가는 건 자국 회사보다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요. 한국 정부와 여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고려아연이 미국 안새 공장을 매개로 한 것도 그래서예요. 둘째, 결정적인 이유예요. 인텔이나 양자컴 회사들은 돈이 급하거나 정부 도움이 필요한 회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삼성 하이닉스는 구해줄 필요가 전혀 없는 세계 최고 회사예요. 정부가 굳이 지분으로 들어갈 명분이 약한 거죠. 그래서 확률이 18%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이거예요. 삼성 하이닉스가 후보로 거론된다는 뉴스가 떠도 회동론의 확률은 전부 기대감으로 분류하세요. 그리고 딱 하나, 미국 정부의 공식 지분 발표가 나오는지만 진짜 신호로 따로 표시해두세요. 이 둘을 섞으면 기대감에 휩쓸려 사게 돼요. 자, 여기서 가장 위험한 통념을 뒤집어야 해요. 트럼프가 밀어주면 무조건 오른다. 이 말 그대로 믿으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통념을 깨는 사실 세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꼭 가져가야 할 반전이에요. 첫째, 주가를 올린 진짜 엔진은 지분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인텔이 오른 건 정부가 샀기 때문만이 아니라 차세대 공정 성과와 대형 파트너 기대가 겹쳤기 때문이에요. 아까 MP머티리얼즈에 붙은 10년 가격 보장, 10년 물량 구매 계약 기억나시죠? 그게 핵심이에요. 주가를 진짜 밀어올린 건 지분이 아니라 지분에 딸려온 돈 되는 실물 계약과 회사의 실력이에요. 정부가 주주가 됐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요. 이걸 모르면 지분 뉴스만 보고 덜컥 샀다가 알맹이 없는 당이 테마로 끝날 수 있어요. 둘째, 정부 지분이 주가 보증 수표가 절대 아니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자동차 회사 GM 지분을 60%나 가졌어요. 거의 회사 주인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GM은 한번 상장 폐지됐다가 다시 상장했고 정부는 2013년 지분을 다 팔며 약 100억 달러 넘게 손해봤어요. 정부가 절반 넘게 들고 있어도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정부 지분은 무조건 상승, 이 공식은 역사가 이미 부정했어요. 셋째, 폴리마켓 확률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양자컴 회사들이 80에서 90%로 높은 건 이미 정부 투자가 발표된 회사들이라 그래요. 그건 예측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워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 확률이 높은 거지 앞으로의 기회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삼성 18%는 아직 안 일어났고 일어날지 불확실하다는 신호예요. 그러니 확률 숫자만 보고 18%나 되네, 곧 되겠네 하고 달려들면 안 돼요. 높은 확률은 이미 늦은 거고 낮은 확률은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어느 쪽도 지금 사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월가도 시각이 정확히 갈려요. 한쪽에선 정부가 투자한 종목들이 시장 평균을 이기고 있다며 성과를 인정해요. 정부가 핵심 산업에 깃발을 꽂으면 그 회사가 주목받는 건 사실이니까요.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쪽에선 정반대로 경고해요. 정부는 역사적으로 승자를 잘 못 골랐다는 거예요. 정부가 돈 넣은 회사가 꼭 좋은 회사라는 보장이 없고 그 돈이 더 좋은 회사로 갈 기회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큰 손들, 스마트 머니의 균형 잡힌 시각이에요. 그래서 행동은 이거예요. 정부 개입을 기회로 보되 무조건 따라가진 않는다. 정부 후보에 올랐다는 뉴스 하나로 매수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그 뒤에 진짜 공식 지분 발표와 실물 계약이 붙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거론과 확정을 구분하는 것, 이게 첫걸음이에요. 자,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삼성 하이닉스 계좌를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언제 뭘 담을지는 내가 못 바꿔요. 하지만 내 계좌를 어떻게 두느냐는 100%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오늘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상황별로 나눠서 쥐어드릴게요. 먼저 이 뉴스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요. 바로 정부가 곧 담는다니까 지금 몰빵하자고 한 번에 다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8% 확률, 즉 안 될 가능성 82%짜리 기대감에 전 재산을 거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피해도 큰 손해는 막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 사고 싶은 분, 즉 신규 진입이라면 나눠서 들어가세요. 실행은 이렇게요. 들어갈 총 금액을 정하고 한 번에 말고 서너 번으로 쪼개세요. 예를 들어 4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씩 4번, 몇 주 강역으로 나눠 사는 거예요. 이게 분할 매수예요. 여기에 신호를 묶으면 더 좋아요. 공식 지분 발표가 안 나온 기대감 단계에선 정한 금액의 절반만, 진짜 발표와 실물 계약이 확인되면 나머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발표 나서 더 올라도 먼저 산 게 이득이고 기대감이 꺼져 빠지면 남은 돈으로 더 싸게 담아요. 이게 안심장치예요. 확률 18%짜리 뉴스에선 맞히려 들기보다 어느 쪽으로 가도 덜 다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답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달러를 나눠 사라고 한 것, 코스피 분할 매수 하라고 한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예요. 종목만 바뀌었지 원칙은 하나예요. 두 번째, 이미 삼성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분이라면요. 행동이 달라요. 이 뉴스는 추가 매수 이유가 아니라 내 종목이 전략 자산이 됐다는 확인으로 받아들이세요. 세계가 탐내는 자산을 이미 들고 있다는 뜻이니 팔 이유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 보유자는 이렇게요. 뉴스에 흥분해서 비중을 더 키우기보다 가진 건 차분히 들고 가세요. 다만 한 종목이 내 계좌에 너무 큰 비중이면 그건 따로 점검하셔야 해요. 좋은 종목이어도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건 위험을 한쪽에 몰아두는 거니까요. 세 번째, 진짜 신호가 켜지는 순간을 알아야 해요. 체크포인트 딱 3가지만 외워두세요. 하나, 회동 논의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 지분 발표가 나오는지, 후커 차관과 만났다는 것도 공장 투자 논의도 그 자체로는 지분 인수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몇 %를 가져간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는 순간이 진짜 신호예요. 그 전까진 다 분위기예요. 그래서 행동은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엔 신규 자금의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쥐고 기다리는 거예요. 발표가 신호탄이고 그게 켜지면 그때 남은 자금을 움직이세요. 둘, 그 발표에 실물 계약이 딸려오는지 보세요. MP머티리얼즈처럼 가격 보장이나 물량 구매 약속이 붙으면 진짜 돈이 되는 계약이에요. 반대로 명분만 있고 알맹이가 없으면 단기 테마로 끝날 수 있어요. 지분보다 그 옆에 붙은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셋, 확률보다 공시를 우선하세요. 폴리마켓 확률이 30%, 40%로 오르는 건 분위기일 뿐이에요. 미국 정부나 회사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진 전부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행동은 확률이 올랐다는 뉴스엔 사지 말고 공시가 떴다는 뉴스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도 냉정하게 넷만 짚을게요. 하나, 정부 지분이 상승을 보장하지 않아요. GM처럼요. 둘, 정부가 주주이자 규제자라는 이상한 위치가 돼 회사 결정이 정치에 휘둘릴 수 있어요. 미국 안에서도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한다는 비판이 큰 이유예요. 셋, 외국 기업은 구조가 훨씬 복잡해요. 삼성 하이닉스 본체에 지분이 들어가려면 넘을 산이 많아요. 넷, 후보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테마가 과열되면 그게 오히려 위험해요.
이 네 변수가 겹칠 때마다 한쪽에 베팅하지 말고 분할 속도만 조절하면 돼요. 자, 오늘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은 국가가 기업의 주주가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반도체 한 장, 히토류 한 줌이 무기이자 안보 자산이 되면서 큰 손이 직접 장바구니를 들기 시작한 거죠. 한국 투자자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려아연이 단순한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차지하려는 전략 자산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이닉스가 최근 몇 배로 뛴 밑바닥엔 바로 이 구조적 변화가 깔려 있어요. 행동으로 정리할게요. 사려는 분은 몰빵 대신 분할로, 그것도 발표 전엔 절반만. 들고 있는 분은 전략 자산 확인으로 받아들여 차분히, 단 한 종목 비중은 점검. 그리고 모두 회동 확률에 흔들리지 말고 공식 지분 발표와 실물 계약이 붙는 순간만 진짜 신호로 보세요. 그러니 트럼프가 담는데 한마디에 덜컥 몰빵하지도 무섭다고 좋은 종목을 던지지도 마세요. 큰 손의 장바구니를 읽는 건 다음 종목을 맞히는 게 아니라 거론과 확정을 구분하고 나눠서 대응하는 습관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계좌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당장 하실 건 딱 하나예요. 오늘 밤 내 계좌에서 삼성 하이닉스 비중이 이미 얼마인지 확인하고 만약 더 담고 싶다면 한 번에 말고 몇 번에 나눌지 횟수만 정해보세요. 그게 가장 빠른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이 공식 지분 발표와 실물 계약이 실제로 나오는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추적해와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가장 궁금한 건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1차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지갑 지키면서 가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큰 손이 다음에 뭘 담을지 불안할수록 맞히려 들기보다 거론과 확정을 나눠 보는 습관. 그 습관 하나가 다음 비슷한 뉴스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거예요. 지금까지 경제해결사였습니다.